제가 여러분들한테 왜 우리나라가 위대한지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대개 식민지 국가였다가 독립을 한 나라들 가운데 70년 만에 이렇게 세계 경제 규모 12, 5천만, 3만 클럽 7위, 그 다음에 국민소득 28위, 이렇게 식민지 국가에서 70년 만에 이렇게 올라온 나라는 전 세계에서 대한민국 하나라는 거예요. 전 세계에서. 그리고 그렇게 짧은 기간 동안 민주화를 이룬 나라도 대한민국 하나라는 거예요. 대처 수상하고 레이건 대통령이 신자유주의라는 것을 추진을 해요. 신자유주의는 뭐냐 하면은 이제 옛날에는 이렇게 식민지를 건설해갖고 거기에서 사람도 갖다 쓰고 노예로 갖다 쓰고 물건도 갖다 팔고 자원도 뺏어 오잖아요. 식민지라는 것을 해갖고. 근데 지금 시대는 식민지를 할 수가 없잖아. 그 정도로 이제 이 민족들의 수준이 높아졌으니까 식민지 쉽지가 않아. 나라를 무력으로 빼앗는 거는. 그러니까 저 나라한테 뭘 좀 뺏어오고 싶은데 우리나라의 삼성, 현대차 얼마나 건강해. 우리나라 이 주식을 사고 싶은데 법적으로는 외국 사람은 못 사게 돼 있는 거야. 저거를 어떻게 좀 뚫으려고 그러는데 뚫을 길이 없는 거야. 뚫는 그 주의가 신자유주의야. 자본의 자유로운 이동. 그러니까 돈 많은 나라가 가난한 나라에 우량 회사를 살 수 있는 게 신자유주의야. 거기다 IMF가 딱 터지고 나니까 그때서 자금을 지원해주면서 니네들 우리 삼성 주식 살 수 있도록 법 개정해라. 그래갖고 개정한 거예요. 그래갖고 우리나라 주식 삼성 50%를 외국인이 꺼야 지금. 50%가 다 갖고 간 거죠. 현대 거도 마찬가지고. 그게 신자유주의야. 왜 인도를 식민지로 했느냐? 자기네들 옷을 많이 만들어 놨어. 이거는 산업혁명하고 연관이 돼요. 산업혁명이 되면서 증기로, 그냥 벨트, 이 벨트로 옷도 많이 만들어내고 물건도 많이 만들어내고 엄청나게 대량으로 생산을 했어. 근데 물건을 팔 때가 있어야지. 물건을 많이 만들어내는데, 그러니까 식민지를 만들어 놓고 거기다 갖다 파는 거야. 그 식민지에서 또 자원을 뺏어가고. 일본도 마찬가지예요. 일본도 엄청나게 이 공업화가 되어 물건을 많이 만들어내는데 팔 데가 있어야지. 그러니까 우리나라 갖다 다 파는 거예요. 땅 다 뺏고, 여기 동남아시아 다 뺏고, 일본은 이렇게 뺏고, 영국은 해가 지지 않는 나라라고 그러는데, 나는 영국을 해가 지지 않는 나라라고 여러분들 절대 표현하지 마세요. 해가 졌는데도 도둑질하느냐고. 해가 지지 않는 나라지 해가 지지 않는 나라가 아니야. 해가 졌는데도 도둑질을 전 세계 돌아다니면서 한다고 그렇게 하는 거예요. 참. 참 예수님. 감사합니다. 오늘 주제는 우리나라가 2018년을 기해서 3만 불을 달성을 했습니다. 그래서 3만 불 시대의 의미에 대해서 말씀을 좀 드리고 싶어요. 3만 불이 됐다고 국민이 다 잘 사는 게 아니에요. 그렇다고 또 3만 불이 된 것에 대한 의미를 낮출 수도 없어요. 이 3만 불의 시대에 맞게 우리의 모습을 좀 들여다볼 필요가 있어요. 그런데 국민소득 5천만, 인구 5천만 넘는 나라 중에 3만 불이 넘는 나라는 전 세계에서 7나라밖에 안 돼요. 전 세계에서. 조금씩 잘 사는 나라들이 있죠. 근데 인구 뭐 봐야 500만 명, 700만 명, 막 이런 상태에서 이 4만 불, 5만 불 하는 거하고 5천만 명이 넘는 상태에서 3만 불이 넘는 거는 너무너무 힘든 거예요. 그러면은 도대체
5천만 명이 넘는 나라에서 3만 불이 넘는 나라는 도대체 어떤 나라냐? 첫 번째는 당연히 미국이죠. 미국은 국민소득이 6만 2천 달러예요. 그러니까 우리나라보다 2배 더 잘 살죠. 근데 더 놀라운 건 인구가 3억 3천만 명 정도 돼요. 미국이 3억 3천만 명 정도 되는데 불법 이민자까지 합치면 거의 4억 명 정도 된다고 봐야 돼요. 중국에 가면 인간들이 바글바글 하잖아요. 정말로 인간 천지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런데 미국에 가도 인간들이 바글바글해요. 그 뉴욕 맨하탄에 가보면요, 정말 어떻게 이렇게 사람이 많을까? 그러니까 미국도 사람이 땅이 워낙 넓어서 그렇지 사람이 어마어마하게 많은 나라예요. 미국은 경제 규모가 얼마나 되느냐면 18조 달러예요. 개념이 잘 안 쓰죠? 우리나라가 경제 규모가 얼마냐면 1조 2천억 달러예요. 그러니까 우리나라보다 규모가 18배 큰 거야. 그러면은 일본은 이제 세계 2위 3만 달러 넘는 상태에서 5천만 명 넘는 나라가 두 번째 나라가 일본이에요. 일본이 국민소득은 4만 한 2, 3천 달러 정도 된다고 그래요. 인구는 1억 2,600만 명. 1억 2,600만 명. 그래서 제가 항상 하는 얘기지만은 일본을 쪽발이 그러는데 쪽발이 나라가 아니에요. 우리 5천만 명에 1억 3천만 명이면 인구가, 내가 며칠 전에 일본 갔다 왔어요. 바글바글해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근데 이제 일본은 뭐가 문제냐? 노인이 3,500만 명이에요. 65세 이상이. 내가 배를 타고 잠깐 여행을 했었는데 한 500명이 배를 탔는데 젊은 사람은 나밖에 없었어요. 나밖에 없었어. 젊은 사람은 할머니들이 뭐 이러고 배 타고 가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공연을 잠깐 봤었는데 얼마나 힘들면은 웨이터가 할아버지가 일어나려고 그러는데 등을 대. 그럼 웨이터 등을 짚고 쓰는 거야. 그리고 웨이터 등을 대갖고 계속 자기 방까지 가는 거야. 뭐 그 정도면 양호하지. 휠체어 타고. 그러니까 일본은 완전히 늙는 나라예요. 완전히 늙는 나라예요. 애는 안 낳고 나라는 늙어가는 나라. 그래서 일본이 그렇게 희망이 많은 나라는 아니에요. 근데 미국은 애들도 많은 나라. 미국은 지금 노인들도 많지만 애들이 그렇게 많아요. 미국이. 그래서 미국은 1947년부터 어떻게 보면은 전 세계 패권을 쥐고 있는 거죠. 패권이라는 게 뭐냐면은 다른 나라들보다 압도적으로 힘이 세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세계 유일의 국가라고 그러죠. 그래서 1947년 이후로 미국은 이제 좀 우리가 공부를 좀 할 필요가 있어요. 미국은 여기가 원래 프랑스 땅이었어. 프랑스에서 땅 사고, 요거 원래 누구 땅이에요? 러시아 땅이었어. 여기도 땅 사고, 그 다음에 요 멕시코, 여기 캘리포니아, 여기 LA, 여기가 멕시코 땅이었는데 이거는 전쟁에서 뺐고, 이거 영국으로부터 독립하고, 이래갖고 미국이라는 나라가 정말 전 세계에서 이 지하자원에 여기는 밀밭 뭐 여기 자원들 뭐 그 다음에 여기 공장들 뭐 플로리다, 하여튼 미국은요, 여기는 봄밀이 나오고 여기 가을밀이 나와. 그래서 1년 내내 밀이 나와. 1년 내내. 그러니까 세크라멘토에서 오신 분이 있다고 그러는데 거기에 가보면은 1시간 동안 쌀 벼밭이에요. 1시간 동안. 우리가 미국에서 그냥 1시간이라는 게 자동차 타고 1시간이 아니라 비행기 타고 1시간 동안 벼밭이에요. 이게 상상이 안 가죠? 네. 그러니까 이 미국이라는 나라가 패권 국가가 된 거예요. 그리고 이제 귀향 얘기가 이제 나왔으니까 이 미국이라는 나라는 2차 세계대전 끝나고 난 다음에 이 유럽 이 나라를 전부 다 이겼으니까
독일 이런 나라를 전부 뭘로 할 수 있었느냐면 식민지로 만들 수가 있었어. 승전 국가니까. 근데 미국은 그걸 포기를 해요. 그전에는 전부 식민지를 만들었는데 미국은 포기를 해요. 그리고 미국은 어떤 생각을 잘했느냐면은 이 다른 나라들한테 달러를 계속 줘. 그리고 달러를 주고 우리한테 물건을 갖다 팔으라고 그래. 예, 그래갖고 여기서 물건을 사고 달러를 주고 물건을 주고 달러를 주고 그래갖고 이 나라도 발전시키고 계속 다른 데서 좋은 물건 들어오니까 나라는 풍요롭고 자원은 많고 석유는 또 셰일 석유가 나와갖고 지금 세계에서 석유가 가장 많은 나라는 사우디아라비아가 아니라 미국이에요. 미국. 석유 많지, 밀 많지, 벼 많지, 나무 많지. 하여튼 당분간 미국을 이길 수 중국이 따라가려고 했죠. 중국이 따라가려고 했는데 한 2014년 5년에 미국이 16조 달러, 중국이 15조 달러까지 올라갔었어요. 근데 그때부터 미국이 이것들 봐라. 그래갖고 딜이 잡기 시작했어. 그래갖고 중국이 이제 12조 달러로 떨어졌어. 그리고 여기 18조 달러 확 벌어졌죠. 확 벌어진 거예요. 네. 그리고 이제 미국은 기축통화라는 게 있어요. 기축통화. 우리가 달러를 기축통화로 써요. 엔화를 기축통화로 써요. 달러, 엔화. 근데 일본이 이게 우리가 맨날 쪽발이 그러는데 세계적으로는 기축통화라는 뭐냐면 자기 돈을 얼마든지 찍어낼 수 있어. 찍어내도 그거 다 인정이 돼. 그 돈이. 근데 우리나라가 경제가 어렵다고 계속 돈 찍어내잖아요. 그 우리나라 돈을 안 받으면 소용이 없잖아. 근데 여기 계속 찍어낼 수가 있어. 나라의 신용 등급으로. 그러니까 이 미국이라는 나라가 대단한 나라죠. 경제, 군사는 전 세계하고 싸워도 미국이 이겨요. 전 세계하고 싸워도. 그래서 제가 가끔 얘기하잖아요. 이 북한, 반으로 안 나눠놨네. 북한이 미국하고 싸운다? 이건 있을 수 없는 얘기예요. 한 3시간 정도만 항공모함 양쪽에다 갖다 항공모함 대놓고 여기 3시간만 쏟아 부면은 여기는 없어져요, 북한은. 그러니까 미국한테 도전할 수 있는 나라는 지금은 한 나라도 없다. 거기에 우리는 제2의 경제력을 지니고 있는 일본을 옆에다 두고 있는 거죠. 그러면은 세 번째는 어떤 나라가 국민소득 3만 달러에 5천만 명이 넘느냐? 그 다음 바로 독일이에요. 독일이 4만 7천 달러에 인구는 8천만 명. 여러분들 여기서 독일이 인구가 많은 게 아니라 누가 인구가 많으냐면 일본이 인구가 많아요. 일본이 굉장히 큰 나라예요. 우리 남한보다 4배가 크니까. 그리고 제가 한 2박 3일 동안 일본을 이렇게 여행해봐도 나라가 커요. 확실히 커요. 맨날 쪽발이 그러는데 나는 우리가 그러니까 일본한테 당하는 거예요. 일본 사람들이 얼마나 무시무시한지를 모르는 거죠. 4위는 프랑스예요. 1인당 국민소득은 4만 2천 달러고 인구는 6,700만 명. 5위는 영국이야. 인구는 6,400만 명에 국민소득은 4만 달러 정도 돼요. 그 다음에 6위는 이탈리아야. 국민소득 3만 3천 달러에 인구는 6,200만 명. 그 다음이 대한민국이에요. 1인당 국민소득 3만 1,800달러 올해 된다고 그러죠. 인구는 5,100만 명. 군사력은 우리나라가 세계 7위. 우리 텔레비전 보면 맨날 찌질이 나라인 줄 알잖아요. 대한민국이 얼마나 위대한 대단한 나라인지 이게 좀 우리 국민들이 좀 알았으면 좋겠어. 우리가 이 나눠진 나라 이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이걸 달성했다는 건 일단은 대단한 거예요. 자부심을 가져도 돼요. 그러면은 우리나라는 잘 사는 것 같지 않은데
뭐 그렇게 신부님 말하면 뭐 대단한 것 같은데, 근데 잘 사는 기준을 좀 바꿔버리고 우리가 쫙 떨어져요. 28위로. 국민 소득으로만 따지면은 모나코가 1위야. 모나코. 거기 뭐 카지노도 있고 이래갖고 나라는 우리 평창만 할까? 요 평창 읍내만 할까? 예, 그래서 국민 소득이 높아요. 2위는 노르웨이예요. 82,000달러. 뭐 10만 달러 왔다 갔다 해 통계가. 근데 노르웨이는 내가 다시 한번 강의를 할 거예요. 노르웨이가 왜 잘 사는 나라인가? 노르웨이가 그 북극해 석유가 꽉 찼어. 근데 이 석유를 흥청망청 쓰지 않고 이 석유 개발을 잘 해갖고 뭐를 하냐면 각 세계 은행마다 투자를 기가 막히게 해놨어. 그래서 이 나라는 지금 노후 대책 앞으로 몇 년 동안 할 거에 대한 돈을 얼마나 모아놨느냐면 1,200조 달러를 모아놨어요. 그러니까 어마어마하게 돈을 모아놓은 거예요. 이 사람들은. 그러니까 참 대단한 거죠. 무시무시한 거죠. 1,200조 달러가 아니라 그 돈이 그 1,200 아까 미국이 18조 달러라고 그랬잖아요. 돈이 우리나라 돈으로 1,100조 원 정도. 우리나라 돈으로. 그러니까 어마어마한 돈을 이 사람들은 미래를 위해서 준비했던 나라예요. 똑같은 베네수엘라는 석유가 거의 노르웨이하고 베네수엘라하고 비슷하게 나오는데 이 나라는 투자를 하나도 안 한 거예요. 그 국민들한테 아무것도 하지 말고 국가에서 돈 줄 테니까 니네들 흥청망청 쓰라고 그래갖고 하다못해 연필 공장 하나 없는 나라가 돼버린 거야. 그러니까 베네수엘라는 석유가 그렇게 많은데도 거지 나라가 된 거고, 노르웨이는 우리 이 좋은 석유를 가지고 미래에 투자하자라고 미래에 투자한 나라예요. 극명하게 달라지는 거죠. 그 다음에 또 잘 사는 나라가 스위스 81,000. 스위스에서 누가 공부를 하냐면 김정은, 김여정이 공부를 해요. 그 스위스에서 5년 동안 공부를 하면서 본 게 뭐겠어요? 자기네 나라하고 상황은 비슷하거든. 스위스도 전부 다 산악지역이거든. 북한도 전부 산악지역이고. 근데 이 스위스라는 나라는 기가 막히게 잘 사는데 자기네 나라 생각해보면 기가 막히잖아요. 그러니까 요즘 김정은이가 왜 저렇게 털고 나오는지 그 유학도 엄청난 영향을 미치는 거예요. 내가 여러분들 여기 뭐 외국에 지금 계신 분들도 오시겠지만은 내가 외국에 그것도 잘 사는데 5년만 살다가 들어오면은요 생각이 바뀌게 돼 있어요. 그래서 나중에 김정은 국방위원장 내가 만나보면은 물어볼 거예요. 어떻게 해서 이렇게 생각이 바뀌었느냐고. 쉽진 않겠지만은 아니 분명히 저는 그런 생각을 해요. 유학이 영향을 미쳤다. 그렇게 생각을 해요. 그 다음에 룩셈부르크 76,000, 카타르가 75,000, 아이슬란드가 56,000, 덴마크가 56,000, 미국이 56,000. 여기 근데 이상한 게 있어. 모나코를 빼고 이 모든 나라들이 어떤 나라야? 추운 나라. 따뜻한 나라 중에서 잘 사는 나라가 없어요. 추운 나라, 또 사계절이 분명한 나라들이 잘 살아요. 참 이상하죠? 그 다음에 스웨덴, 호주 54,000, 아일랜드 52,000, 싱가포르가 유일하게 51,000달러예요. 싱가포르가. 그 더운데. 근데 이 싱가포르는 말라리아도 퇴치하고 하여튼 이 국민 수준이 굉장히 높은 나라예요. 싱가포르가. 그 다음에 네덜란드 46,000, 오스트리아 45,000, 핀란드 44,000, 캐나다 43,000. 어쨌든 이러면서 우리나라는 28위예요. 이 달러로만 따지면. 근데 인구수를 합치면 7위로 넘어가요. 그 다음에 또 다른 인구수하고 쭉 합치면 우리가 누구한테 밀리냐면 인도. 인도가 12억이잖아요. 브라질이 거의 1억 한 6천 되거든요. 인구가. 그 다음에 호주는 인구는 3천만 밖에 안 되는데 국민 소득이 높아요. 그리고 우리보다 좀 나아요. 그 다음에 중국 13억. 그 다음에 러시아하고 우리나라하고 왔다 갔다 해요. 또 어떨 땐 멕시코하고 우리나라하고 왔다 갔다 해요. 왜 그러냐면 러시아도 인구가 1억 4천, 멕시코는 인구가 1억이 넘거든. 그래서 국민 총생산 규모를 보면은 우리나라가 경제력으로는 세계 12위 정도 돼요. 자, 이제 구분이 정확하게 여러분들 이해를 해야 돼요. 5천만 명 넘는 나라 중에서
3만 달러가 넘는 나라는 세계 7나라밖에 안 되는데 그 중에 우리나라가 들어간다. 왜? 우리나라 인구가 많기 때문에. 근데 1인당 그냥 국민소득으로 따지면 조그만 나라까지, 뭐 노르웨이, 핀란드 다 500만, 600만 밖에 안 하거든요, 인구가. 그런 나라, 우리는 5천만이니까 그 나라보다 10배가 인구가 많잖아요. 그런 나라들하고 국민소득으로 따지면 우리는 28위로 떨어진다. 근데 28위 떨어지는 것도 240개 나라 중에 28위니까 엄청나게 높은 거죠. 근데 이게 또 전 세계 경제 규모로 따지면은 못 사는 나라지만은 인구가 워낙 많기 때문에 경제 규모가 크다. 그 사이에 중국도 들어오고, 인도도 들어오고, 브라질도 들어오고, 러시아. 이제 조금 있으면은 인도네시아가 우리를 앞설 거라고 해요. 인도네시아가 우리를. 그런 인구가 워낙 많으니까. 그리고 또 하나 이제 앞서는 거. 참 좋은 일이 하나 있어요. 베트남이 인구가 1억이 넘어요. 1억이 넘으면 우리는 뭐라고 표현하느냐면 대국이라고 표현해요. 대국. 그러니까 일본도 1억 3천만 정도 되니까 대국이죠. 베트남도 1억이 넘으니까 대국이에요. 우리나라 수출입 교육 대상 3위가 베트남이에요, 지금. 1위가 중국, 2위가 미국, 3위가 베트남이에요. 놀랍죠? 예. 제가 베트남 가고 제일 놀란 게 사람이 바글바글해요. 그리고 제일 놀란 거는 초등학교 앞에 수업 시간이 끝나면은 그 애들을 기다리고 있는 부모들이 오토바이를 어마어마하게 줄을 서서 기다리고 있어. 그래갖고 애들 끝나면, 그러니까 교육열이 대단한 거예요. 교육열이. 근데 거기에 더 기가 막힌 거는 박항서 감독이 이번에 우승을 시켜놨다는 거예요. 베트남을 10년 만에. 그래갖고 내가 난 그 시합을 직접 계속 봤는데 내 말이 그 텔레비전 보면서 저 박항서 감독이 100억 달러 물건 팔았다는 거야. 100억 달러. 그러니까 한 사람이 얼마나 위대한 일을 한 건지 대단한 일이 벌어진 거죠. 어쨌거나 제가 여러분들한테 왜 우리나라가 위대한지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대개 식민지 국가였다가 독립을 한 나라들 가운데 70년 만에 이렇게 세계 경제 규모 12, 5천만, 3만 클럽 7위, 그 다음에 국민소득 28위, 이렇게 식민지 국가에서 70년 만에 이렇게 올라온 나라는 전 세계에서 대한민국 하나라는 거예요. 전 세계에서. 그리고 그렇게 짧은 기간 동안 민주화를 이룬 나라도 대한민국 하나라는 거예요. 요거는 나중에 한번 길게 설명하겠지만 미리 말씀을 드리면은 되게 왕조 시대를 전 세계가 있었어요. 왕조 시대. 다 왕조였잖아요. 다 왕조 시대. 그 왕조 시대에서 제국 시대로 넘어가요. 우리 이 왕조, 조선 왕조에서 대한제국으로 넘어가잖아요. 그래서 고종 황제라고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전 세계에서 아무도 인정하지 않지만은 우리는 대한제국의 시절을 갖고 있었어요. 제국. 그러니까 일본 제국, 뭐 독일 제국, 영국 제국, 뭐 다 제국의 시대를 다 거쳐요. 제국의 시대가 끝나고 난 다음에 동시에 다 독립을 해버려. 전 세계가. 그럼 독립을 하고 나면 그 다음에는 오는 게 뭐냐면 독재야. 군사 독재. 그 독재 시절을 거치고 그 다음에 민주화 시대를 거치는 거예요. 근데 우리나라는 전 세계에서 가장 빨리 왕조 시대에서 제국 시대, 식민지 시대, 독재 시대, 군사정권 시대, 민주주의 시대를 가장 빠른 시간 내에 그거를 다 극복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뭐 어떨 때 보면은 나도 강의 때 뭐 독재, 뭐 전두환 욕도 하고 노태우 욕도 하고 뭐 이명박 욕도 하고 뭐 박근혜 욕도 하고 또 이승만 욕도 하고 막 옛날에 조선 왕조 욕도 하고 그냥 일제 식민지 나라 뺏긴 그 기가 막힌 국민의 그 역사 인식이 없는 욕도 하고 참 많이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전 세계에서 가장 빠른 시간 내에 민주주의가 정착된 나라가 우리나라라는 거는 그거는 꼭 우리가 알아야 돼요. 근데 그 과정이 굉장히 아팠죠. 근데 다른 나라를 비추어 본다면 그 아픔도 다른 나라들에 비하면 훨씬 덜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얘기를 지금 잠깐 좀 할게요. 어쨌든 1945년 2차 세계대전이 끝나면서 수많은 나라들이 독립을 해. 아프리카는 제가 언급하지 않을 거예요. 아프리카는 언급의 대상이 안 되죠. 그 중에 포르투갈에서 독립한 브라질은 나라가 어마어마하게 커요. 나라가 어마어마하게 큰과 동시에 거의 미국하고 같은 환경이야. 미국하고 전부 다 끝도 없는 초지, 끝도 없는 밀밭이고 끝도 없는 평원이야. 브라질이 자원도 많고. 그런데 브라질이 리우데자네이로라고 예수님 이렇게 상 서 있는데 알죠? 네. 그 텔레비전 보면은 어마어마하게 큰 예수님 상 있는데 알죠? 리우데자네이로라고. 이게 뭐냐면은 자네이로가 제뉴어리 1월에 리우가 강이야. 그래서 리우데자네이로는 1월의 강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는 항구예요. 세계에서 가장 아름다운 항구 중에 하나라고 그러기는 하지만 내가 여기를 가보니까 기가 막혀. 어떻게 기가 막히냐면 그 해변에서 약간 해 떨어지고 나서 해변에서 놀면은 갱단들이 와갖고 무조건 붙잡아갖고 무릎 꿇혀갖고 때리고 돈 뺏어요. 미국 사람이든 한국 사람이든 상관하지 않아. 그냥 밤에 해변에 나가서, 아니 해변이 아니고 멀쩡한 대낮에도 그러는 거야. 멀쩡한 대낮에도. 내가 여기 강의를 갔는데 신부가 신호등이 딱 교차로로 있는데 빨간불인데 확 지나가더라고요. 그래서 한 번 지나가는 게 아니라 모든 신호등에 빨간불이 그냥 지나가더라고. 그래서 그 젊은 신부님이었는데, 아니 여기 왜 신호를 안 지키고 빨간불이 확 지나가느냐고 그랬더니, 신부님 여기는 빨간불이라고 쓰면 강도가 바로 창문 깨고 총들이 돼가지고 뺏어간다는 거예요. 그래서 밤에는 빨간불이라도 그냥 지나가는 게 그 사람들의 공통적인, 그러니까 습관이라는 거예요. 습관. 그리고 경찰도 전혀 그거 신호 어겼다고 붙잡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작년에 올해 리우데자네이로에서 경찰총에 맞아 죽은 사람이 1,500명이래요. 경찰총에 맞아 죽은 사람이 1,500명. 그리고 경찰이 130명이 갱단총에 맞아 죽었대. 그러니까 이 브라질이 경제 규모가 우리나라하고 비슷하다고 하지만, 물론 룰라 대통령 이후는 지금 완전히, 하여튼 군인이 와서 치안을 유지하고 있으니까. 그러니까 우리나라가 70년 만에 이렇게 식민지에서 이렇게 안정된 거와 다른 나라들을 보면은요, 대한민국은요 지금요 기가 막힌 상황으로 가고 있는 거예요. 나쁜 상황이 아니라 좋은 상황으로. 물론 며칠 전에 서부 발전소에서 우리 김용균이라는 비정규직 젊은 친구가 아깝게 목숨을 잃었어요. 그럼 이 비정규직 그런 걸 보면 참 가슴이 아프고 아리지 보면은. 근데 이것도 우리가 잘 아니 우리 어렸을 때 비정규직이라는 말 여러분들 들어봤어요? 못 들어봤죠? 명태 들어봤어요? 구조조정 들어봤어요? 어렸을 때? 못 들어봤죠? 나도 못 들어봤어. 나도 어렸을 때 비정규직이 어디 있었어. 근데 이게 뭐에서부터 나오느냐 하면은 대처 수상하고 레이건 대통령이 신자유주의라는 것을 추진을 해요. 신자유주의는 뭐냐 하면은, 이제 옛날에는 이렇게 식민지를 건설해갖고 거기에서 사람도 갖다 쓰고 노예로 갖다 쓰고 물건도 갖다 팔고 자원도 뺏어오잖아요. 식민지라는 것을 해갖고. 근데 지금 시대는 식민지를 할 수가 없잖아. 그 정도로 이제 이 민족들의 수준이 높아졌으니까 식민지 쉽지가 않아. 나라를 무력으로 빼앗는 거는. 그러니까 저 나라한테 뭘 좀 뺏어오고 싶은데 우리나라의 삼성, 현대차
얼마나 건강해. 우리나라 이 주식을 사고 싶은데 법적으로는 외국 사람은 못 사게 돼 있는 거야. 아, 저거를 어떻게 좀 뚫으려고 그러는데 뚫을 길이 없는 거야. 뚫는 그 주의가 신자유주의야. 자본의 자유로운 이동. 그러니까 돈 많은 나라가 가난한 나라에 우량 회사를 살 수 있는 게 신자유주의야. 거기다 IMF가 딱 터지고 나니까 그때서 자금을 지원해주면서 니네들 우리 삼성 주식 살 수 있도록 법 개정해라. 그래갖고 개정한 거예요. 그래갖고 우리나라 주식 삼성 50%를 외국인이 거예요. 지금 50%가 다 갖고 간 거죠. 현대 거도 마찬가지고. 그게 신자유주의야. 그러면은 그 IMF에서는 뭐를 해야 되느냐면 이 수익을 극대화해야 되니까 뭐를 해? 비정규직을 써라. 그 다음에 구조조정을 해라. 그전에는 그런 게 없었어요. 그러니까 이게 다 구조조정, IMF의 명태, 이게 누가 다 빨아가느냐면 미국이 다 빨아가는 거예요. 돈을. 그래서 우리가 지금 처한 이 슬픈 이 현실들을 이해하려고 그러면은 그 신자유주의부터 이해를 해야 돼. 그 다음에 IMF, 세계 구제 금융 그 시스템에 대한 이해를 하고 난 다음에 우리가 지금 이 기가 막히게 억울하고 분한 상황이 벌어지는 현상에 대한, 왜 지금 이 사회가 저렇게 비정규직을 쓰고 하청을 주고 하청업자들이 저 고통을 겪는 이유는 바로 미국으로부터, 영국으로부터 시작한 신자유주의 때문에 그래요. 신자유주의라는 거는 어려운 게 아니야. 그냥 자본의 자유로운 이동인데, 자본의 자유로운 이동이 아니라 자본이 많은 기축통화, 달러를 찍어낼 수 있는 나라가 마음에 드는 다른 나라 기업을 얼마든지 살 수 있도록 하는 법적인 그런 게, 그래서 이 요한 바오로 2세 교황님이 신자유주의에 대해서 그렇게 반대를 했다는 거예요. 그러면은 약소국가, 제3국가가 고통을 겪는다. 지금 우리나라가 약소국가도 아니고 제3국가도 아닌데 우리나라가 이 정도 고통을 겪을 정도라면 다른 나라는 말할 것도 없죠. 얼마나 힘들고 고통스럽게 사는지. 어쨌거나 하여튼 브라질이라는 나라는 이 좋은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그 고통을 겪는 거야. 두 번째로는 멕시코. 멕시코는, 여기가 멕시코예요. 멕시코도 어마어마하게 나라가 큰 나라예요. 트럼프 대통령이 이 국경에다가 장벽을 쌓는다는 거 아니에요. 이 국경에다가 장벽을 그러니까 LA의 식당에 가면은요, 인디오, 멕시코에서 넘어온 사람들이요, 한국말을 얼마나 잘하는지 몰라요. 뭘 드시겠습니까? 물어봐요. 아니, 멀쩡한 우리나라 사람도 아니고 멕시코 사람인데 뭘 드시겠습니까? 아, 김치찌개 기다려주세요. 또 가요. 그러니까 그냥 그 넘어온 사람들이, 그래도 넘어온 사람들이 너무너무 풍요롭게 살 수 있는 게 미국이거든. 그러니까 트럼프가 장벽을 쌓겠다는 거, 못 넘어오게. 그 멕시코라는 나라, 이 멕시코라는 나라가 우리나라하고 경제력이 비슷비슷해요. 그런데도 가보면 거지 천지야. 나라 전체가 거지야. 나라 전체가. 그리고 이 마약 카르텔이라고 마약 갱단이 거의 나라를 지배한다고 해도 틀린 말이 아니에요. 다음 달 내가 14일날 멕시코 과달루페 성모성지 순례를 가는데, 내가 가서도 얼마나 위험을 느끼는지 몰라요. 정말 지독하게 판자촌들이 그냥 늘어서 있어. 그냥 이게 성 티티오칸이라고 그 피라미드가 이집트 피라미드보다 더 큰 피라미드가 있어요. 거기 그 길을 가다 보면은 전체가 판자촌이야. 전체가 그냥 판자촌이야. 근데 그 나라가 우리나라하고 경제가 비슷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빈부의 격차가, 이건 뭐 말할 수도 없을 만큼 크죠. 빈부의 격차가. 우리나라가 뭐 빈부의 격차가 있다 없다, 이거는 내가 지금 강의 때 내가 다 가본 나라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기가 막힌 나라가 인도는 우리나라보다 경제 규모 훨씬 커요. 근데 문제는 인도는 1947년에 독립을 해요. 1947년. 여기가 인도가 1947년
누구 때문에 독립을 하느냐? 마하트마 간디 때문에 그래. 마하트마 간디는, 마하트마라는 것은 무슨 뜻이냐면 위대한 영혼을 가진 간디를 얘기를 하는 거죠. 간디는 비폭력을 해요. 그리고 물레를 해요. 물레를 여러분들 간디 영화 보면 간디가 이렇게 물레 잡는 거 보시죠? 네, 그 물레라는 게 뭐냐면 영국에서 만든 옷을 사지 말자. 그래갖고 국산, 우리나라 일제강점기 때 국산 애용 그거 하듯이, 이게 왜 그러면은 제국주의들이, 이 영국이 어디 갔어? 영국 넣지도 않았네? 영국이 왜 인도를 식민지로 했느냐? 자기네들 옷을 많이 만들어 놨어. 이거는 산업혁명하고 연관이 돼요. 산업혁명이 되면서 증기로, 그냥 벨트, 이 벨트로 옷도 많이 만들어내고 물건도 많이 만들어내고 엄청나게 대량으로 생산을 했어. 근데 물건을 팔 때가 있어야지. 물건은 많이 만들어내는데, 그러니까 식민지를 만들어 놓고 거기다 갖다 파는 거야. 그 식민지에서 또 자원을 뺏어가고. 일본도 마찬가지예요. 일본도 엄청나게 이 공업화가 돼서 물건을 많이 만들어냈는데 팔 데가 있어야지. 그러니까 우리나라 갖다 다 파는 거예요. 땅 다 뺏고, 여기 동남아시아 다 뺏고, 일본은 이렇게 뺏고, 영국은 해가 지지 않는 나라라고 그러는데, 나는 영국을 해가 지지 않는 나라라고 여러분들 절대 표현하지 마세요. 해가 졌는데도 도둑질하느냐고. 해가 지지 않는 나라지, 해가 지지 않는 나라가 아니야. 해가 졌는데도 도둑질을 전 세계 돌아다니면 한다고 그렇게 하는 거예요. 참. 그러면은 영국의 식민지는 어디였느냐? 미국이 식민지였어요. 이집트가 식민지예요. 이집트 식민지. 내가 요거를 얼마나 많은 나라를 했는지 제가 여러분한테 말씀을 드릴게요. 그 다음에 오스트레일리아 식민지, 바레인 식민지, 그 다음에 방글라데시, 인도 방글라데시 식민지, 그 다음에 브루나이, 도미니카 공화국 식민지, 피지, 여기 뭐 피지 식민지, 잠비아, 내가 다니는 잠비아도 식민지, 가나도 식민지, 그 다음에 홍콩, 인도 식민지, 홍콩 식민지, 아일랜드, 여기 위에 아일랜드 식민지, 자메이카, 예멘, 캐나다도 식민지였어요. 캐나다. 지금도 영방에 속해요. 캐나다, 호주 식민지, 카타르, 그 다음에 쿠웨이트 식민지, 이쪽 식민지. 그러니까 해가 지도록 도둑질 하느냐고, 해가 지지 않는데 해가 져도 도둑질 하느냐고, 그런 나라지 무슨 해가 지지 않는 나라예요. 도둑놈들이지, 쉽게 말하면. 그 다음에 말라위는 여기 바로 위에 있어요. 말라위. 그 다음에 말레이시아 식민지. 뭐다 말타, 모리셔스. 여기 모리셔스가 있어. 모리셔스 식민지. 나이지리아, 어마어마하게 크죠. 나이지리아 식민지. 뭐 르완다, 파푸아뉴기니. 이게 파푸아뉴기니 이쪽인데, 파푸아뉴기니 식민지. 그 다음에 뭐 시에라리온, 짐바브웨, 싱가포르, 스리랑카, 남아프리카 공화국, 저 맨 밑에 남아프리카 공화국 식민지, 스와질랜드, 수단, 투발루, 우간다, 아랍에미리트 식민지예요. 그러니까 영국이라는 나라가 이 많은 나라들을 식민지로 쓰고 착취한 거예요. 그 중에 인도는 200년 동안 한 거예요. 인도는. 어쨌든 1947년 간디에 의해서 독립이 됐는데 문제는 이 나라는, 이 인도도 가보면은요, 거지 천재예요. 그냥 길에서 그 우리 카드보드 박스라고 그러지, 골판지 그거 깔고 그거 덮고 자는 사람이 수두룩해요. 가보면은 기가 막히죠. 그러다가 한 5도까지 내려가면 얼어 죽고. 근데 경제 규모는 누구보다 커? 우리나라보다 커요. 인구가 12억 명이 되니까 경제 규모는. 근데 여기는 아직도 카스트 제도가 있어요.
고대 인도의 리그 베다 그 우리 경전을 보면은 브라만은 어디서 최초 신과 인간인 뿌리샤의 입에서 태어나 브라만은 크샤트리아는 겨드랑이에서 태어나 이 신의 그 다음에 바이샤는 허리에서 태어나 바이샤 수두라는 발에서 태어나 그래갖고 입에서 태어나고 겨드랑이에서 태어나고 허리에서 태어나고 이 네 계급을 바꿀 수가 없다는 거예요. 아직도 이 네 계급이 아직도 있어요. 크샤트리아하고 브라만 얼굴 색깔이 달라. 그리고 우리가 늘 인도 사람 까맣게 보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은 수두라 그런 사람들이에요. 그리고 이 네 계급이 결혼도 서로 할 수가 없어. 지금도 그런 시대를 그러니까 이 인도는 더 골치 아픈 게 뭐가 골치 아프냐면은 파키스탄은 이슬람을 주로 믿고 인도는 힌두교를 믿었어요. 근데 이게 원래 한 나라였어. 영국 식민지 때는. 근데 독립을 할 때 이게 갈라져요. 그래서 이 파키스탄하고 인도하고 매일 그렇게 싸우고 그러는 게 그 종교 때문에 그렇죠. 그리고 이 인도는 아직도 이슬람 영향이 있어서 성폭행, 막 버스 안에서 막 사람들 보는 앞에서 폭행하고 막 그런 거 보시죠? 그러니까 아직도 윤리가 그렇게 안정되지 않은 나라예요. 그러니까 이 식민지가 끝나고 난 나라들을 보면은 아직도 혼돈 속에 있는 나라들이 굉장히 많아요. 상상도 못할 만한 그런 혼동을 겪고 있는 나라들이 많다는 거예요. 그 자기네들끼리 아직도 자기네들끼리 뭐 서로 폭로하고 마약하고 뭐 그냥 뭐 빈부격차 심하고 그런 거에 비교하면 대한민국은 짧은 시간이지만 그 모든 과정을 굉장히 빨리 극복했다는 것. 물론 앞으로도 극복해야 되는 문제가 많죠. 근데 이것도 제 생각에는 앞으로 10년 내지 15년 후면 거의 북유럽, 핀란드나 덴마크 수준으로 저는 올라갈 거라고 믿어요. 어쨌든 하여튼 이 세계에서 제일 나쁜 도둑놈들은 영국 놈들이에요. 그래서 이제 영국 놈들은 거만하고 오만하고 교만해요. 내가 만나본 영국 놈들은 다 그랬어. 진짜 나쁜 놈들이야. 그리고 그거에 대한 사과 아직도 안 해요. 전 세계를 식민지로 만드는 것에 대한 사과를 아직도 안 해요. 그러니까 그리고 내가 영국 히드라 공항에 가고 뭐 잘은 하지 못하지만은 영어로 좀 저기 뭐야 음료수 좀 달라고 이것저것 달라고 그러는데 들은 척도 안 해. 그래서 내가 두세 번 좀 달라고 그랬더니 내 발음이 우리는 영국식, 미국식 비슷하게 했지만 어쨌든 난 미국식으로 내가 발음을 했나 보죠. 그랬더니 그 물건 파는 친구가 나한테 하는 말이 This is England라는 거예요. 여긴 영국이다. 그러니까 영국식으로 발음해라. 영국식으로 발음해야지 내가 이 물건을 너한테 주겠다. 음료수 코카콜라를 주겠다 이거야. 아 참. 그러니 이거 인도나 이런 나라들은 얼마나 무시하고 그랬겠어요. 내가 지금 잠비아가 1965년에 영국으로부터 독립했거든요. 이 사람들 대화한 거 하나 없어. 여기서 뺏어간 건 구리, 주석 이거 싹 해가서 그리고 그 나라 발전시킨 것도 하나도 없어. 그냥 뺏어만 간 거야. 뺏어만. 그러니까 대형 박물관에 가보면은 그게 다 이집트, 그리스 이런 데서 도둑질에다 놓은 거예요. 싹 다 도둑질에다 놓고 대형 박물관이라고. Great라는 영어를 greatest라고 하거든요. 위대하긴 뭐가 위대해요. 러버질, 도둑놈들 저기 뭐야 이 영국이지. 우리가 이 세계 지도를 놓고 보고 배우면은요 이게 다 또 스페인 이게 다 스페인 스페인은 완전히 지금 찌그러진 나라 중에 하나예요. 포르투갈도 할 얘기가 많은 나라예요. 포르투갈이 이 브라질 식민지를 했었는데 어마어마하게 뺏어갔는데 포르투갈하고 엄청나게 가난하게 살아요. 근데 왜 가난하게 사느냐 하면은
포르투갈이라는 나라는 16세기에 여기서 어마어마하게 갖고 와서 국가 기반 시설 하나도 안 만들어놨어. 그리고 그냥 흥청망청 먹고 파티하는 데 쓴 거야. 지금 우리나라도 지금 돈이 무역 흑자가 어마어마하게 들어와. 근데 지금 이거를 흥청망청 먹고 마시는 데 쓰면 우리나라도 부분이 기울어질 거예요. 이거 가지고 우리가 지금 해야 되는 건 뭐냐면은 길 뚫어놓고, 그 다음에 통신 잘해놓고, 그 다음에 토지 정리 잘해놓고, 이걸 잘해놔야 돼요. 지금 우리나라가 강 정리 잘해놓는 게 아니라 토지 정리를 한 번 더 해야 돼요. 이 산림은 다시 한번 전 세계에서 산림 녹화 성공한 나라는 유엔에서 딱 한 나라 있다고 그러죠. 대한민국. 전 세계에서 산림 녹화 성공한 나라는 대한민국. 이 산림 녹화가 얼마나 우리가 위대한 일을 한 건지 몰라요. 내가 전 세계를 돌아다녀봐도 우리나라처럼 산림이 이렇게 녹화가 잘 된 나라가 없어요. 전 국토에. 기가 막힌 거예요.